100% 자비로 640만 원을 들여 6kW 발전기를 달았는데 세상에 2달이 걸렸습니다. 지난 3년간 얼마나 전기를 생산했을까요? 처음에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고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보통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전기 사용량이 0이면 전기요금도 0원이겠지 생각하신다면 이 영상을 꼭 끝까지 봐주세요. 저희는 2020년에 전원주택으로 이사 온 후 가정용 태양광 발전기부터 설치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 지원금을 받아서 설치했으면 좋았겠지만 기다려야 하는 시간도 길었고 된다는 보장도 없었어요. 당장 소비 전력량이 많이 발생할 거라 생각해서 고민 끝에 지원금 보조 없이 설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00% 자비로 640만 원을 들여 6kW 발전기를 달았는데 6kW는 1시간에 최대 6kW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태양광 표준 설치 계약서를 쓰고 일주일 뒤 시간을 조율해 설치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기사님 2분이 오셔서 경사 지붕형으로 꼼꼼하게 하루 종일 설비해 주셨어요. 설치는 하루 만에 끝났는데 문제는 한전과의 전력 수급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세상에 2달이 걸렸습니다. 전력 수급 계약은 다른 말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요금 상계 거래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계약이 성사되고 2020년 3월부터 태양광으로 전기에너지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태양광 발전은 말 그대로 햇빛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거라 햇빛을 받는 양과 시간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밤에는 전기가 만들어지지 않고 낮이라 할지라도 흐리거나 비가 오면 전기 생산량이 적어지죠. 계절로 치면 여름과 겨울보다는 봄과 가을이 태양광 발전에 유리합니다. 여름엔 장마철이 있고 겨울은 낮의 길이가 짧기 때문이에요. 이 외에도 입지 조건에 따라 어떻게 설비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라 발전 효율도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저희 집에 설치한 6kW 태양광은 지난 3년간 얼마나 전기를 생산했을까요? 정확한 발전량을 알기 위해선 인버터를 확인해야 하는데 인버터는 태양광 패널에서 생산된 직류 전력을 가정용 220V 교류 전력으로 변환해주는 장치입니다. 우리가 화폐를 교환할 때 방문하는 환전소 역할과 비슷해요. 이렇게 인버터를 거친 전력은 가정에서 먼저 소비하고 남은 전력은 환전으로 보내게 됩니다. 저희는 6kW, 즉 3kW 2개라 인버터도 2대인데 3년간 누적된 전력량을 보면 하나는 12,628kWh, 또 하나는 13,312kWh입니다. 편의상 계산해보면 한 달 평균 720.5kWh를 생산하고 있네요. 보통 3kW 태양광 발전을 최적의 장소에 시공했을 때 한 달 평균 300에서 400kWh 전력을 생산한다고 합니다. 저희 집 태양광 발전을 3kW 단위로 계산해도 약 360kWh니까 높은 효율을 보여주고 있네요. 인버터로 총 발전량 말고도 오늘 전력량과 어제 전력량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매일 같은 시각의 수치를 확인한다면 하루 단위의 발전량 차이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된 전력량이 전기요금에는 어떻게 반영되는 걸까요? 처음에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고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첫 장은 일반 전기요금 청구서랑 비슷한데 나머지 한 장이 도통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여기서 요금 상계 거래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면 고지서도 쉽게 파악할 수 있어요. 조금이라도 쉽게 설명하고자 추억의 공깃돌을 가져왔습니다. 자, 한 달에 태양광 발전으로 공깃돌 9개만큼 전력을 생산했다고 해볼게요. 이 중에서 만약 4개를 집에서 썼다고 가정해보죠. 그럼 5개의 전력이 남게 됩니다. 이걸 잉여량이라고 해요. 낮 동안 생산된 전기를 내가 소비하고 남은 전기죠. 그런데 밤이 되거나 낮이라도 날씨가 흐리다면 태양광 발전이 잘 안 되겠죠. 이때 한전에서 전기를 끌어다 쓰게 됩니다. 이렇게 한 달 동안 한전에서 받은 전력량을 수전량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전기요금을 계산해야 하는데 저에겐 이미 잉여 전력 5개가 있는 상황이고 한전에서 가져다 쓴 전력량은 4개인 거죠. 이런 경우 같은 양의 전력량은 상계에서 없앨 수가 있어요. 상계는 쉽게 말해 퉁치는 겁니다. 이렇게 퉁칠 수 있는 전력량을 상계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상계하고 나면 잉여 전력 하나가 남죠. 이 전력은 다음 달로 넘어가게 되고 한전에서 끌어다 쓴 전력량보다 태양광에서 생산한 잉여량이 많기 때문에 이달 전기 사용량은 0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경우도 있겠죠. 태양광으로 생산한 건 4개인데 3개만큼을 써버린 겁니다. 잉여량이 하나 남은 상황인데 한전에서 전력 4개를 끌어다 쓴 거예요. 그럼 이번엔 상계할 수 있는, 즉 퉁칠 수 있는 전력은 하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이달에는
잉여량보다 한전에서 받은 전력이 많기 때문에 이 공깃돌 3개가 전기 사용량이 되면서 전기 요금에 반영되는 거예요. 이 계산 원리가 바로 요금 상계 거래입니다. 그럼 실제 고지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2월분 요금 상계 거래 내역이에요. 수전량은 태양광 발전으로 전력 생산이 부족할 때 한전에서 받아서 사용한 전력량입니다. 잉여량은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한 전력 중에서 사용하고 남은 전력을 말해요. 이 전력이 한전으로 보내지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하는 게 잉여량은 한 달간 태양광으로 발전한 총량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잉여량 수치를 보고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발전이 안 되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가정에서 소비하고 남은 전력을 의미하기 때문에 총 발전량이 아닙니다. 고지서로는 태양광으로 얼마나 발전이 이루어졌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총 발전량을 알기 위해서는 인버터를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상계량으로 넘어갈까요? 상계량은 잉여량으로 차감할 수 있는 전력량입니다. 이달은 잉여량이 수전량보다 많기 때문에 수전량만큼을 상계할 수 있는 거죠. 쉽게 말해 여유 전력이 많아서 빌려 쓴 전력 정도는 빼고도 남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상계하면 한전 출신 전력보다 내 집 출신 전력량이 많기 때문에 전기 사용량은 0이 되고 남은 잉여량은 다음 달로 이월됩니다. 전기 사용량이 0이면 전기 요금도 0원이겠지 생각하신다면 이 영상을 꼭 끝까지 봐주세요. 전기 사용량이 0이라도 한전에서 끌어다 쓴 전력량, 즉 수전량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는 내야 합니다. 수전량 공급 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가 전기요금에 포함돼요. 청구 내역을 보시면 부가가치세 항목이 있습니다. 만약 태양광 발전을 하지 않았다면 전자세금 계산서에 나와 있는 공급 가액과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세액이 합쳐진 요금이 청구될 것이고 기본 요금도 덩달아 올라갈 거예요. 이 외에도 TV 수신료와 전력 기금까지 합해져서 최종 전기 요금이 청구됩니다. 그나마 태양광 발전으로 전기 사용량이 0으로 집계되기 때문에 최소 10만 원대는 나올 전기 요금이 2만 원대에서 그친 것이죠. 태양광 발전으로 3년간 얼마를 아꼈다고 콕 집어서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이유가 있어요. 일단 저희는 전원주택으로 이사온 직후 설비를 마쳤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 전과 후를 비교하기엔 데이터가 부족합니다.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지서에는 낮에 발전되는 동안 제가 소비한 전력량은 집계되지 않아요. 그래서 고지서에 나와 있는 사용량과 실제 사용량은 차이가 나고 누진세라는 변수도 있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으로 제가 얼마나 전기 요금을 절약했는지 정확하게 산정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제 AS 얘기를 잠시 해볼까요? 무상 서비스 기간은 설치 업체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저희는 계약 당시 무상 서비스 기간이 2년이었고 인버터는 5년간 AS가 가능합니다. 서비스 기간이 지나면 사비를 들여서 고쳐야 해요. 다행히 저희는 아직까지 인버터에 오류가 생기거나 발전기가 오작동한 적은 없지만 태양광 설치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해당 업체의 AS 기간을 꼭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오늘 제가 말씀드린 태양광 발전 요금 체계를 바탕으로 자신의 소비 전력량과 태양광 발전량을 꼼꼼히 따져보시고 투자 가치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자가비용으로 태양광 발전기를 마련한 까닭에 앞으로 얼마나 더 전기를 생산해야 본전을 찾을진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발전으로 예상보다 많은 전력량을 감당하고 있어서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평소 전기 사용량이 평균 가구보다 훨씬 웃돈다면 개인적으로 태양광 발전을 조심스럽게 추천드립니다. 부디 오늘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도움이 됐길 바라며 이번 영상을 마칩니다. 시골이 김치이었습니다.